오늘 시간에는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는 이제 패턴 인식의 이제 패턴 레코니션의 그 가장 중요한 입문,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수학은 이제 확률이 거의 전부라서 우리 확률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패턴 인식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확률에 관련된 얘기인데, 베이지안 이름만 들어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 확률에 관련 얘기인데, 뭐 이제 확률 기초가 좀 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그 컨텍스트를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지금 확률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 시어리를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 뭐 유명하신 분이죠. 베이지안 룰, 베이지안 추정, 뭐 베이지 많이 듣고 있죠. 펀더먼털한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라고 하네요. 패턴 클래시피케이션에 이 이론은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있다. 모든 정보가 다 있다는 얘기는 확률 관점에서는 이제 PDF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모든 정보를 다 알고서 내리는 디시전이니까 옵티멀 하겠죠. 옵티멀하게 만들어야 되죠. 물론 이게 현실 세계에서 정보가 뭐 PDF를 정확히 알 수 없다거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옵티멀 할 수 않을 수는 있지만, PDF가 주어졌다면 옵티멀한 뭔가가 존재하겠죠. 계산량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걸 이제 베이지안 뭐 이제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추가되면 계속 더 나아지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 베이지안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베이지의 룰은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보셨죠?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렇죠? 뭐 x가 뒤에 가냐 y가 뒤에 가냐 이런 건 이제 노테이션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거 외우서 가지고는 이제 답이 없고 그 의미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뭐냐 하면 이걸 보고서 안 보인 걸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기분이 내가 관찰한 거죠. 물론 반대 방향도 말이 되지만 이거가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요. 뭐 궁금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궁금한 건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알고 싶은데 베이지의 룰이 이야기하는 것은 라이클리후드 알고 프라이어 알고 뭐 요건 뭐 에비던스라고도 하는데, 이거 알면 가능하다. 특히 이게 이제 옵저베이션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상수니까 요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포스테리어는 라이클리후드 곱하기 프라이어인 거죠. 사후 확률은,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후에 그게 뭐였는지 궁금해하는 사후 확률은 라이클리후드 곱하기 프라이어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뭐 계산하고 싶다 이렇다기보다 이게 대부분 많은 상황이 궁금한 거고, 근데 이거 갖고는 사실 좀 어려운데 이 두 개는 어떤 식으로든 뭐 추정할 만하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연어랑 농어 분류 문제인데요. 씨베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베스를 잡는 뭐 채널을 많이 보는데요. 민물 베스랑 좀 다르게 생겼네요. 아무튼 요거를 이제 농어랑 연어를 구별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농어인지 연어인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뭐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면 이제 바다에 이제 낚시 바늘을 넣으시고 뭐가 잡혀올지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확률적 요소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고, 이제 오메가를 오메가 1은 농어, 오메가 2는 연어라고 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은 뭐 0, 1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농어가 많이 잡힌다. 그럼 여기 확률이 좀 높겠죠? 여기 연어가 많이 잡힌다. 그럼 이 확률이 좀 높겠죠. 뭐 다른 물고기 잡힐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됐고 두 물고기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어는 뭐냐? 프라이어는 이게 보기 전에 아는 거죠. 뭐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낚싯배 위에, 사실 좋은 예제는 아니네. 왜 낚싯배 위에 서면 이제 물고기 올라오면 게 연어인지 농어인지 100% 아니까. 그러지 말고 컨베이어 벨트 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문제인데,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물고기가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센서가 좀 좋은 센서가 없어가지고 두 종류의 정보를 여러분한테 주는데, 라이트니스 이건 밝힌 게죠. 그 다음에 랭스인가요? 두 정보 숫자 두 개가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X 관찰이 되는 건데, 그걸 갖고서 이게 연어인지 농어인지 판단하는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올 물고기가 연어인지 농어인지는 확률적으로 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선에서 잡은 물고기 이렇게 확 쏟은 다음에 그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하나씩 지나가는데, 뭐 당연히 요즘에는 연어가 좀 더 많이 잡히지, 뭐 70%쯤 될 거야,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다음 올 물고기가 연어인지 농어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데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프라이어 프로버빌티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프라이어 프로버빌티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번에는 사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연어가 70%쯤이야, 이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프라이어면 경험 없이 해요. 프라이어지. 이게 뭐 오랜 경험으로 봤더니 이건 프라이어가 아니지 않느냐. 뭐 결국 프라이어는 모든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라이어라는 건 없다. 이제 모르게 계속 이제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수학을 초월하는 듯한 메타 수학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프라이어는 우리가 그 관찰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아는 건데, 뭐 현실적으로 프라이어는 어떻게 보면 오랜 경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 지금 이 샘플을 보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프라이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연어인지 농어인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둘 다 0.5, 0.5가 되겠죠. 이게 프로버블이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시즌이나 뭐 잡는 위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이퀴프로버블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좀 더 높겠죠. 여러분, 연어가 70%라고 하는데 다음 게 무슨 물고기냐 물었는데 연어라고 대답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만 갖고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연어가 70%라는데 70%의 확률로 맞추겠죠. 꽤 높은 거죠. 그러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안 보고도 다음 연어, 다음 영어, 뭐 그거죠. 지금 뭐 시험지 매기는데 다음 이제 앞에 굉장히 잘 풀었어요. 다음 정답, 다음 정답 이렇게 막 찍는 거죠. 그렇죠? 프라이어만 갖고서 관찰하기 전에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 간단합니다. 이 이제 W1을 농어라고 했나요? 예. 농어의 확률이 연어보다 크면 농어, 그렇지 않으면 연어라고 하는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컨베이어 벨트에 지나가면 물고기 뭐가 지나가든 간에 확률이 높은 거, 만약 요게 더 컸다면 농어 해서 계속 나오겠죠. 디시전인 거죠. 70%가 맞았겠네요. 지금 이제 여러분의 보스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 70% 맞추는 클래시파이어인 거죠. 자, 이거의 성능은 어느 정도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30% 틀리겠죠. 그래서 두 개 확률 중에 작은 게 그 에러가 되겠죠. 틀릴 확률은 연어가 70%, 농어가 30%라면 30%가 되겠죠. 이번에는 메저먼트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본 건 아닌데 이제 좀 본 메저먼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바라건대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메저먼트를 X라고 하겠습니다. 뭐 사람이 봤다 그러면 이제 100%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센서로 밝기랑 이제 폭, 뭐 길이 정도 안다고 하겠습니다.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라이클리후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어가 뭐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농어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당연히 경험적이겠지만 만들 수 있겠죠. 어떤 물리 법칙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뭐 연어 농어는 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여기서는 온도가 얼마니까 어느 정도 노이즈가 타겠다. 어느 정도 노이즈를 이제 뭐 앞으로 그 랜덤 프로세스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뭐 그런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레이블이 주어지면 이 옵저베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해볼 만한 거죠. 어떤 식으로든 뭐 경험적으로 만들든 이론적으로 하든 이 라이클리후드를 얻을 만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얻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물고기 그 통조림 예시로 가면 이제 취직하셔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올 물고기의 연어인지 농어인지 구별하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처음에는 연어가 더 많네? 그래서 항상 연어만 연어라는 대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죠. 프린트 F 연어 뭐 이런 걸 만드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성능이 70%나 되는데 이제 왠지 보스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죠. 아니 그거 뭐 나도 하겠네. 아니 그 뭐 보고서 판단해야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옵저베이션을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옵저베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만들어야죠.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이 이걸 만드신 거죠. 연어는 이런 분포를 따라, 농어는 이런 분포를 따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는 자 프라이어, 그 다음에 라이클리후드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거는 뭐 누차 말씀드렸죠. 포스테리어입니다. 이런 관찰이 있을 때 이 물고기가 뭐냐가 궁금한 거죠. 이런 관찰이 있을 때 이 물고기는 연어야 농어야 이게 센서에서 이 신호가 들어왔는데 거기 연어가 있는 거야 농어가 있는 거야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되는 거고 이 포스트의 프로비트를 식을 쓰면 요건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베이지 룰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분모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결국 포스테리어는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가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포스테리어는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주 중요한 식을 얻게 됩니다. 뭐 이게 x 썼다 y 썼다 이 x, y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는 뭐 전혀 이게 해결이 안 되고요. 의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게 옵저베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옵저베이션. 이 옵저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이 클래스가 뭐냐, 이 레이블이 뭐냐라는 거죠. 이 포스테리어는 라이클리후드 곱하기 프라이어. 분모는 전항률의 공식을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px를 계산한 거죠. 전항식의 공식으로. likelihood, conditional probability of observing a feature value of x given that the correct class is. 그러니까 이 오메가 j가 correct class일 때 그 x의 분포인 거죠. prior probability는 지금 correct class가 오메가 j일 확률인 거죠. 이게 이제 prior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걸 prior로 하겠습니다. 뭐 하늘 뚝 떨어졌겠죠. 그다음에 이거 갖고 계산한 posterior. 그래서 이제 포스테리어까지 고려하게 되면 분포가 다르는 거죠. 볼까요? 앞에 거랑. 자,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 요쯤이면 13이면 이제 라이클리후드는 오메가 1이 커요. 근데 13이면 요즘 오메가 1이 크네요. 자, 어디쯤이 좋을까요? 아무튼 이게 라이클리후드에서 얘기한 거랑 포스테리어랑 다를 수 있죠. 지금 두 개 동시에 보면 금방 찾을 텐데 제가 두 개 동시에 못 봐서 못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가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이쪽이 더 큰데 포스테리어는 이쪽이 크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포스테리어가 좀 더 우리가 짐작하려는 거, 우리가 의도했던 거에 더 가까운 거죠. 이게 이제 관찰이 있을 때 확률이 뭐냐가 궁금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좀 더 세련된 디시전은 딱 봤을 때 그냥 원래 있는 프라이어 확률을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포스테리아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거죠. 뭐 확률 이런 측면에서는. 뭐 그의 에러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 x일 때 오메가 1일 확률이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2일 확률보다 크다면 오메가 1이라고 판단하겠다. 오메가 2일 확률이 오메가 1,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높으면 오메가 2라고 판단하겠다. 이거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디시전을 내가 내리는 규칙이 이건 거죠. 디시전을 내리는 규칙이 내가 포스테리어를 계산해서 그 포스테리어가 이쪽이 더 크면 오메가 1이 더 크다면 오메가 1을 판단하겠다. 뭐 당연히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판단은 규칙인 거죠. 판단. 아까 같은 경우는 얘가 크면 얘로 판단을 하겠다. 얘가 크면 얘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규칙이었죠. 라이클리후드 뭐 이제 식을 써보시면 이제 판단하는 규칙이 이건 거죠. 그리고 베이지의 룰 써가지고 얘를 한번 다시 적어보면 잠시만요. 지금 펜이 먹질 않고 있네요. 배터리 때문이군요. 그래서 그 베이지의 룰에 의해서 저도 지금 난감한데 베이지의 룰에 의해서 p 오메가 1 px가 px 오메가 2 p 오메가 2 px 이 상황인데 px는 상관이 양쪽에 있으니까 날아가고 자 이렇게 되고 요거를 좀 정리해서 쓰면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못됐네. 요게 아니라 px1 p 오메가 2 여기 p 오메가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만 보시면 요 식이 라이클리후드의 b인 거죠. 분자도 라이클리후드, 분모도 라이클리후드인 거죠.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의 b를 갖고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포스테리어를 이용한 분류 방법의 성능은 얼마가 될까요? 이게 이제 짐작컨대 아까 얘기한 프라이어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죠. 프라이어만 쓴 것보다는 뭐 그래도 봤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오메가 1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 진실이 오메가 2였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오메가 1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오메가 2일 진실이 오메가 2일 확률은 당연히 말장난 같지만 이건 거죠. 우리가 오메가 2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틀릴 확률은 얼마일까요? 아니 x가 봤는데 오메가 2라고 했는데 그게 틀릴 확률은 오메가 1일 확률인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에러의 확률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 에러의 확률은 전확률의 공식이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에러의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입니다. 요거가 왼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P 에러 이렇게 되는데, 요 에러가 x가 1 때 에러가 둘 중에 작은 거죠. 이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도 되는 거고, 이것도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성립하고 요것도 성립하는 건데, 위에 걸 여기다 가져다 넣는다면, 자, 위에 거 요거 성립하죠? 따라서 이건 전확률의 공식에 의해서 P 오메가 1이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얘가 P 오메가 1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요걸 가져다 쓴다면 전확률의 공식에서 이게 P 오메가 2가 되겠죠. 그래서 P 오메가 2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러가 P 오메가 1보다도 크고 P 오메가 2보다도 크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미니마 부호를 완전히 반대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부호가 아니라 부등호걸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P 오메가 1보다도 작고 P 오메가 2보다 작은 거죠. 바꿔 말하면 두 개의 미니멈보다도 작은 거죠. 이 미니멈이 뭐였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안 보고서 한 것보다도 보고서 한 게 낫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똑같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옵저베이션이 그 물체를 구별하는데 아무런 정보를 안 주는 옵저베이션이라고 한다면 본다고 해서 뭐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걸 보여준다면 그 경우는 이제 같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면 맥시멈 오브 포스테리어 아닙니다. 포스테리어를 갖고서 판단한 결과물은 프라이어 갖고서 판단한 결과물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개짜리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 개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하냐? 뭐 노테이션 좀 바꾸면 되는 거죠. 그냥 x라는 스칼라에 대해서 했는데 벡터로 하려면 벡터 피처에 대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벡터 피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대신에 스칼라 x 대신에 벡터 x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이 아니고 액션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래스는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C에서 여러 개의 클래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이 벌써 나왔네요. 액션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러시안 룰렛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휠을 총알 하나 넣고 휙 돌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6개의 총알이 들어갈 칸이 있다면 휙 돌렸을 때 그 총알이 딱 지금 발사될 확률이 6분의 1이겠죠? 6분의 1이겠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총알이, 제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없을 확률이, 그러니까 총알이 안 나갈 확률이 6분의 5가 되는 거죠. 확률이 높아요. 6분의 5 살 수 있는 6분의 5 확률로. 근데 방아쇠를 당겨야 되나요? 정말 좋은 예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뭐 크면 애큐러시가 높겠죠. 그렇다고서 제가 어떤 액션을 해도 될까요? 좋은 예가 아닙니다. 다른 예로 어떤 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뭐 1시간 내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100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난다고 알람 울려야 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2분의 1보다 크면 한다, 2분의 1보다 작으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확률이 뭐 100분의 1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상황에서. 이런 경우 알람 울리는 거죠. 이것처럼 단순히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그거에 의해서 어떤 액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있는 거죠. 뭐 그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니까 뭐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션이라는 게 있으면 뭐가 있냐 하면 그 대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알람을 울렸으면 잘한 거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알람을 안 울렸으면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는데 알람을 안 울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없는데 알람을 울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액션이라는 게 알람을 울린다. 알람을 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그때 문제가 있는데 알람을 울리면 잘했다고 하죠. 문제가 없는데 알람을 울리지 않으면 그것도 잘한 거죠. 여러분 치러야 될 대가가 뭐 없다.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알람을 울리지 않았어요. 하고 뭔가 터지겠죠. 문제가 없는데 알람 울렸어요. 왜 알람 울리냐고 뭐 잔소리 좀 듣겠죠. 이게 이제 이 리스크가 로스가 여러분 치러야 될 대가가 이 두 개가 똑같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상황은 그냥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은 이렇게 틀렸을 때랑 저렇게 틀렸을 때랑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의사라고 했을 때 이 건강한 사람 보고 아프다고 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와 아픈 사람 보고 아유 건강하시니까 퇴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다른 거죠. 그렇죠? 멀쩡한 사람 입원시켰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물론 치러야 될 대가가 있긴 하겠지만 이 심각한 환자를 건강합니다 집에 가세요 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보다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액션이라는 게 단순히 확률 2분의 1보다 크면 한다 이런 건 굉장히 단순한 액션인 거고 그것보다 복잡하게 고려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로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엔지니어링보다는 뭐 사회 경제적인 이슈인 거죠. 내가 실제 상황이 오메가 J인데 알파 I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X를 뭐 벡터로 보겠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는 그냥 단순히 맞다 틀리다 요거를 넘어서 내가 이 액션을 취하게 되면 대가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간 거죠. 뭐 근데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포스테리어가 필요하고요. 했던 내용인 거죠. 라이클리우드,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이제 물체가 오는데 이제 이걸 갖고 센서 두 개로 요 X를 뽑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 확률을 구한 거죠. 포스테리어 확률을 구한 거죠. 포스테리어 확률을 보고서 일단 내가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한 다음에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이 앞에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앞에 거는 우리 어떤 하드웨어를 만드신 분들 혹은 그러니까 그 통조림 예를 들었을 때 그건 거고 지금 우리가 맡은 부분은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 갖고 살 부분은 이 뒷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요 로스 테이블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것도 안 주고 뭐 만들어라고 하면 좀 억지스럽죠. 이걸 이렇게 했으면 너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무조건 100% 되는 걸 만들어라 이건 억지스러운 거고 이 두 개는
얘가 좀 더 뭐 3배 정도 치러야 될 비용이 큰 거고 뭐 등등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제 리스크는 일종의 이제 expectation인 거죠. 내가 이걸 보고서 이 행동을 취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라는 거죠. 내가 X라는 걸 보고서 알파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X라는 걸 보고서 알파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되냐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볼까요? 자, X라는 걸 보고서 클래스는 시계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메가 1 각각의 이제 확률인 거죠. 자, 포스테리어 확률인 거고 다 합치면 1이 나올 겁니다. 자, 합은 1인 거죠. 자, 이걸 했을 때 제가 치러야 될 대가는 자, 알파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알파 i라는 행동을 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는 요건 거죠. 오메가 1일 때 알파 i를 치러야 될 대가. 그렇죠? 더하기 오메가 2일 때 알파 i를 치러야 될 대가 곱하기 오메가 2일 확률. 떵떵떵 알파 오메가 i 알파 i 오메가 c 이건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가 x라는 걸 보고서 알파 i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x라는 걸 보고서 알파 i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얘를 최소로 하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알파 1을 넣어서 계산해보고 알파 2 넣어서 계산해보고 알파 뭐 마지막 거 넣어서 계산해보고서 expectation이 가장 작은 액션을 취하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x라는 게 들어와서 요 내부적으로 포스테리얼 계산하는 거죠. 포스테리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갖고서 그렇죠? 테이블을 갖고서 리스크를 계산하는 거죠. 리스크. 테이블을 갖고서 리스크를 계산해서 각각의 알파 1부터 알파 마지막 거에 대해서 가장 작은 값을 보이는 행동을 하겠다. 이게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의 결과물인 거죠. 결론인 거죠. 그래서 미니멈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자,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알파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뭐 대단한 얘기인 거 하지만 식으로는 이거죠. 어떤 행동을 하면 되냐? 알파 x는 어떤 거냐면 미니멈 r 여러 개 액션이 있다면 요거를 찾는 거죠. 아그민이라고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액션을 찾아서 그거를 취하면 되는 거죠. 로스를 최소로 하는 걸 찾아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러인 거죠. 베이지 리스크.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기본 이제 요거를 여러 알파 i에 대해서 넣어보고 요게 가장 작은 그 i가 최선이다. 이게 이론적인 한계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개짜리에 대해서 써보면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오메가 1이 맞아요? 오메가 2가 맞아요? 뭐 말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하는 것도 단순하지 않죠. 확률 2분의 1, 2분의 1 하게 되면 2분의 1보다 크면 그걸 말하겠다. 2분의 1보다 크면 이걸 말하겠다. 이거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정답이 있고 여기 하는 게 0, 1이 있는데 이 경우는 0, 0 하면 로스 제로 이거는 로스 1, 1 이렇게 된다면 뭐 별 이슈가 없죠. 그냥 확률이 2분의 1보다
클 것 같으면 그거라고 하고 확률이 이쪽 2분의 1보다 크다면 이걸 하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점수를 뭐 0이 정답일 때 0이라고 쓰면 뭐 로스가 0이지만 0이 정답일 때 1이라고 쓰면 로스가 뭐 4라든지 이게 비대칭적일 수 있는 거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시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 두 개가 다르겠죠. 그래서 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여러분 다르다면 자 0일 확률이 2분의 1번 높으면 0이라고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깨지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1일 때 정답이 0일 때 1이라고 쓰면 굉장히 페널티가 커요. 그러니까 정답이 0일 확률이 2분의 1번 넘더라도 1이라고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1일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다라도 답을 1이라고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정답이 0이었으면 페널티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그냥 2분의 1 기준으로 그 어떤 디시전을 내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P 오메가 1이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해서 알파 1을 그러니까 오메가 1이 답이다라는 알파 1의 액션을 취하기가 힘든 거죠. 이제 로스를 갖고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표라면 도대체 내가 어떤 기준을 해야 될지. 자, 그래서 그것들 표를 갖고서 다 넣어서 자,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식을 갖고서 디시전 룰을 만드는데 뭐 제가 뭐 엄청 거창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써보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면 그러니까 위에 게 밑에 거보다 크면 알파 2라고 하면 되는 거죠. 위에 게 밑에 거보다 작으면 알파 1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밑에 게 더 크니까 알파 1이라고 하는 거죠. 알파 1을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11 빼기 2, 1. 11 빼기 보통 얘가 작으니까 21 빼기 11 21 빼기 11 21 빼기 11 그 다음에 12 빼기 22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결국은 라이클리후드의 어떤 비로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뭐 맞다 틀리다 뭐 보통 시험이 그렇죠. 객관식 시험 뭐 맞아 뭐 OX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OX 문제라고 그러면 뭐 5인데 X라고 써서 틀리는 거나 X인데 5라고 써서 틀리는 거나 페널티가 똑같죠. 정답은 뭐 정답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0, 0, 1, 1 들어가는 거고 프라이어가 2분의 1, 2분의 1 들어갈 테니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 디시전이 그냥 뭐 라이클리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개 이제 숫자가 달라요. 요 뭐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1을 2라고 해서 틀리는 경우는 뭐 페널티가 얼마고 뭐 맞는 경우는 0이고 이제 이런 숫자들이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숫자들인 거죠. 이런 게 결정이 되고 나면 요게 내가 기준이 언제인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자 이제 우리 이제 좀 더 큰 이론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가 이건 거죠. 맞으면 로스 제로, 틀리면 1. 그렇죠? 이 경우는 뭐 여러분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확률만 보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맞으면 로스 제로, 틀리면 로스 1. 이 경우는 로스를 최소로 하는 거는 가장 적게 틀리는 거죠. 가장 적게 틀리는 방법은 가장 확률이 높은 걸 택하는 거죠. 이런 특별한 로스를 취하게 되면 가장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큐러시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생각하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관점인 거죠. 제로 원 로스를 취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써보시면 자 요게 가장 작은 걸 취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by definition이죠. 근데 얘가 같을 때는 0, 다를 때는 1이니까 지금 정답을 제외하고는 요 틀리네. 정답을 제외하고는 다 1이고 정답일 때 0이니까 요것만 나겠죠. 근데 모든 확률, 무슨 포스테리어 확률 더하면 1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최소로 하는 건 얘를 최대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미니멈 에러 디시전 룰.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라는 게, 로스라는 게 틀리면 1점씩 받는 거예요. 그게 로스예요. 그렇다면 최선의 판단 규칙은 확률이 높은 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베이지 에러인 거. 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아, 내가 에큐러시를 최대로 높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맞으면 0, 틀리면 1이라는 페널티를 받는 이런 게임에서 점수 가장 좋게 받는, 그러니까 로스가 적은 거죠. 방법은 이 규칙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포스테리어 프로버비티가 높으면 그걸 택하겠다. 그러면 제일 적게 틀린다. 그렇죠? 이 페널티라는 개념이 이제 완전 대칭적이고 이럴 경우에는 그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그 판단하는 B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라이클리후드인 거죠. 라이클리후드 레이쇼인데 이제 요 숫자가 이제 할 때마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 그 숫자 이렇게 주어졌다면 여기는 R1이라고 하고 여기는 R1, 여기는 R2 이런 규칙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최선인 거죠. 모든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 규칙 갖고서 하는 게 최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서브스크립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내가 이제 맞는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인지 잘 고르기만 하겠다. 그러면 그 얘가 작은 걸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혹은 얘가 뭐 큰 걸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뭐 이거를 그러니까 증가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꼴도 가능하고 이런 꼴도 가능하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x라는 게 들어가서 뭘 갖고 판단할 건데 지금은 이거게 작은 거를 갖고서 했죠. 이게 작은 걸 갖고서 했는데 이게 큰 거 갖고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r이 뭐 항상 양수라면 이게 큰 거 갖고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순서 관계를 뒤집지 않는 애라면 뭘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gi란 펑션을 만드는데 gi란 펑션이 그 ri랑 봤을 때 그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면 그냥 뭐라도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얘가 r일 필요도 없이 뭐 p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은 그런 규칙만 만족해주면 여러분이 뭘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이쪽부터가 좀 많습니다. 리스크가 작은 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리스크 마이너스까지 붙였으면 마이너스 리스크가 큰 거를 취하시면 되는 거죠. 에러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확률이 큰 거 이걸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잘못 썼네요. 이것도 에러가 큰 거 오타가 많습니다. 자, 이걸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은 서브스크립트고요. 만족해야 될 게 뭐 그러니까 이 r하고
뭐 마이너스 r하고 그 어떤 방향성만 같으면 순서를 뒤집지만 않는다면 알파 i와 알파 j에 대해서 어떤 그 값의 크기에 대한 순서를 뒤집지 않으면 뭐가 돼도 상관없는 거죠. 뭐가 돼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증가함수를 또 뭘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은 뭐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뭐 뉴럴 네트워크로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만족해야 될 조건이 이걸 만족하고 뭐 그 함수 꼴이 뭐 어떻게 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은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다 되는데 얘가 단조 증가면 다 바꿔도 된다. 얘를 바꿔도 된다. 하나만 찾으면 이거는 굉장히 편한 거죠. 함수 꼴이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필요하면 록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은 뭐죠? 자, 얘가 딴 애들보다 크면 알파 i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쓰기 좋은 거죠. 요거를 만족하는 영역을 색칠하시면 걔가 알파1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연어 농어에 이제 점을 찍어봤더니 뭐 연어 있고 농어 있는데 뭐 그거 갖고서 어떤 통계적으로 뭐 해가지고 자 영역을 봤는데 이쪽에서 G1이 G2보다 큰 거죠.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쪽에서는 알파1으로 행동을 취하면 돼. 이쪽이 들어오면 알파1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죠. 이쪽은 뭐죠? 어떤 뭐가 들어오면 알파2라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뭐 디스크리미넌트 펑션만 찾으면 그거 갖고서 누가 최대가 되는지 그걸 보고서 영역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쪽 영역은 알파2라고 판단하고 이쪽 영역도 알파2라고 판단하고 이쪽 영역은 이제 이게 뭐 베스트인 거죠. 뭐 이제 뒤에 가우시안 갖고서 뭐 만들어진 예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몇 개의 이제 수식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어널리틱 폼에 대해서 이제 전개해 볼 건데요. 우리가 가우시안에 대해서 할 겁니다. 가우시안에서 왜 하냐? 실제로 뭐 가우시안이냐?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뭐 수학적으로 다루기 쉬워서 하는 게 정답이고 이게 실제를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하는 게 적당한지는 사실은 이제 뭐 상황은 많이 다르겠지만 가우시안이 좀 단조롭긴 하죠. 그런 걸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가우시안은 이렇게 이론적인 공부를 하거나 뭐 할 때 좋은 게 굉장히 그 다루기가 쉽죠. 뭐 여러분 보기엔 뭐 익스포넨셜 뭐 제곱 나와서 뭐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 보시면 어떻게든 간에 이론 어널리틱하게 이해하기 전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엔트로피 얘기 나오는데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가우시안이 평균과 분산이 주어지면 엔트로피가 아마 최대일 거예요. 뭔가 이거 잘못된 것도 고치겠습니다. 이게 없어야 될 것 같아. 평균과 베리언스로 완전히 다 스페시파이가 되고 그러니까 다 정해지는 거고 엔트로피는 베리언스가 주어졌을 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엔트로피라는 게 뭐 그때 얘기한 엔트로피는 디스크렛에 대해서 했지만 엔트로피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본 거를 전송하는데 많은 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그 말은 이제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좀 저도 뭐 말이 뭐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조로운 분포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뾰족한 이런.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예를 든다면 요렇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얘가 엔트로피가 그냥 두 개 이렇게 된 것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자연 상황에서 어떤 뭘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얘가 얘를 좀 더 덜 제한한 상태에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라는 게 굉장히 엔트로피가 높은 분포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죠. 뭐 좀 더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주 쓰이죠. 그 다음에 많은 경우가 또 가우시안입니다.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해서. 뭐 보셨죠? 뭐 이렇게 샘플 많이 뽑아도 가우시안 되고 이러니까 뭐 이것도 가우시안 저것도 가우시안. 많이 가우시안이죠. 물론 아닌 것도 엄청 많지만. 그 다음에 가우시안의 리니어 트랜스폼도 가우시안이고요. 물론 뭐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해야 되겠죠.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겠죠.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가우시안의 리니어 트랜스폼은 뭐꼭 가우시안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가우시안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언코릴레이트 돼 있으면 독립이고요. 또 굉장히 좋은 성질이에요. 가우시안이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제 가우시안 했고요. 자, 이것도 오타고. 그래서 뭐 평균 분산 가우시안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n차원, d차원 가우시안이고요. 그래서 뭐 점을 찍어봤죠. 여러분 많이 해봤죠. 자, 확률을 배우니까 이제 쉽죠. 이게 오히려 패턴이즘에서 바로 얘기를 하면 이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데, 자, 가우시안 x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면, 자, y, a, t, x는 이런 분포를 따르겠죠. 이것도 가우시안이죠. 그리고 이 화이트닝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a, t, 시그마 a가 다시 여기서 AT 시그마는 감마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감마가 되겠죠. 감마가 되도록 이제 해준 파인 거니까요. 아이겐 벡터들이 이루어진 매트릭스인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화이트닝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런 가우시안들이 다시 예쁜 이렇게 원 형태의 가우시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뭐 가우시안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그 디스전 바운드를 보여주는 건 아닌데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클래스 1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어의 당연히 그렇진 않겠지만 연어의 무게랑 길이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당연히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치게 되면 요게 뭐죠? 포스테리어의 그러니까 포스테리어의 요 부분을 지금 로그를 씌운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니멈 에러 레이트로 뭘 구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괜찮은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인 거죠. 왜냐하면 얘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인 거고 그게 미니멈 에러로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거를 가우시안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요 G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클래스 1은 피처 벡터의 분포가 가우시안 이걸 따르고 두 번째 클래스는 이걸 따르고 i는 인덱스는 바뀝니다. 세 번째 클래스는 i3에서 저걸 따랐을 때
그럼 디시전 바운더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최선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뭐냐라는 거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미니멈 에러 레이트를 갖고서, 그러니까 이 크라이테리언이 없으면 또 바운더리가 안 나오니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가장 큰 값을 보이는 바운더리를 영역을 취하면 미니멈 에러 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써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단순한 경우, 이제 이게 뭐 다이고널 매트릭스인 것 같은 경우는, 자, 이 식을 딱 쓰시는데 이거를 아마 시그마 i가 지금 거의 상수 수준이니까 이 차항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개수들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보자 다시. 클래스 1은 어떤 평균이 있고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있는데,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거예요. 클래스 2도 평균이 있고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피처 벡터를 보고서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 구별을 한다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직선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 1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클래스 2는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자르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오타입니다. 수정, 강의 노트는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시전,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인 거고, 이거의 중심 갖고서 디시전 바운드를 구하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가 될 수 있냐면, 이쪽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거죠. 클래스 1도 피처 벡터, 이쪽도 클래스 1, 클래스 2의 피처 벡터 가우시안을 따른다면 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가 직선인 게 정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가 이제 같은 게 똑같게 생긴 가우시안인 거고, 요게 이제 직선인 거죠. 물론 뭐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라든지 뭐 로스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요게 쉬프트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자, 직선이니까요. 중심 갖고서 가까운 거, 누구와 어느 평균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자, 이번에는 고정돼 있긴 한데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는 아닌 거죠.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것도 이제 정리해서 이 차항 날리게 되면 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도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두 가우시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같다면 그 기울기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두 개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직선이 최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요 직선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인 거죠. 뭐 차원이 높아지면 평면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이게 아비추얼리 하면 2차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2차식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뭐 바운더리가 뭐 직선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코닉 커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직선 두 개, 포물선, 타원, 쌍곡선, 뭐 원,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다양한 디시전 바운더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각각의 싱글 모달인, 그러니까 가우시안 하나씩인데도 디시전 바운더리는 굉장히 다채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차원이 높아지면 뭐 더해지겠죠.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게 이제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 뭐 여러 개가 들어가면 이제 말도 못 하겠죠. 노멀인데도 이렇게 복잡한 거죠. 실제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보다 각각이 더 훨씬 복잡한 분포를 따를 테니까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